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제는 귀신, 초자연적 현상,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들과 얽힌 경험담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긴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시골에 있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이 펜션은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다. 주인은 우리에게 조용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밤에는 너무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그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밤 우리는 숯을 피워 바비큐를 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간이 흐르며 어찌나 즐겁던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어느덧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장작 더미 속에서 아주 오래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특이하게도 고리 형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호기심 많은 친구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도구로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자물쇠가 열리며 오래된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로 덮인 작은 다이어리와 군데군데 얼룩진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고풍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사진 한 장마다 같은 여성이 흐릿하게 배경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난잡한 필체로 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의 대부분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고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다시 오는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우리는 동시에 소름이 돋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기분이 나빠진 우리는 상자를 다시 닫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잠이 들 무렵 나는 이질적인 기분에 눈을 떴다. 창밖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안개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꼼짝할 수 없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형상이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다름 아닌 다이어리와 사진 속의 그 여자였다. 창백한 얼굴에 공허한 눈빛을 한 채 그녀는 힘겹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왜 내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고 애처로웠지만 한편으론 경고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그 침묵 속에 짐을 챙기고 펜션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도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펜션 주인의 당부가 이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린 상태였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창밖에서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받곤 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 후로 나는 자연과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 것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대체 그날 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우리를 떠나간 걸까? 이 이야기는 허구임을 기억하시고 재미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혹시 미스터리한 경험을 겪었다면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저택에는 한때 그 저택에 살았던 가문의 영혼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이 지역을 지배했지만 갑작스럽고 참혹한 사고로 인해 단 한밤중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학생인 민주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이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민주는 그 중에서도 저택의 전설에 유난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성격의 민주는 그저 전설로만 듣기에는 너무도 매혹적이라 느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친구인 수연, 동철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모험심에 불타올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쯤 마을을 떠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약간의 조명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택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했고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녹슨 쇠문은 살며시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더 쓸쓸하고 으스스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위에서 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겁먹은 표정으로 계단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가슴에서 두근거림을 느꼈지만 친구들에게 먼저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에 오르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그 왼편에 작은 방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방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택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여자의 일기였고 그녀가 어떻게 이 집의 저주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달빛이 비추는 밤마다 그들은 돌아온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방 전체에 싸늘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찔려 그 방을 빠져나와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복도 끝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러 복도 끝을 향해 가던 아이들은 그곳에서 뽀얀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돌아서서 계단을 뛰쳐내려왔지만 집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집이 크게 흔들리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절망적으로 주위를 보던 아이들은 어떻게든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은 마침내 그것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열렸고 그들은 숲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다시 툭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있는 힘껏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저택에서는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민준과 친구들은 두 번 다시 그곳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는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험을 떠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에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이 폐가는 1920년대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2층 한옥이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담쟁이 덩굴이 벽에 엉켜 있었고 문과 창문은 부서질 듯 나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밤 이곳에서 살던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이 집은 아무도 머물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이 폐가에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에 살다 시골로 내려온 젊은 예술가들이었고 이런 고풍스러운 집이 자신들의 창작 활동에 영감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를 말렸지만 폐가의 소유주인 부동산은 이들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부부가 이사를 온 후 첫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내인 민정은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으스스한 응접실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는 낯선 가족이 둘러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일제히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민정의 귀를 찢을 듯 울렸다. 놀라서 깨어난 민정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피곤해졌다. 남편 준호 역시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부엌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곤 했다. 소리를 쫓아 부엌으로 나가보면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조용히 불러주는 듯한 소리였지만 항상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 집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한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점쟁이는 부부의 사연을 듣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가에 살았던 가족은 그 집에 갇혀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부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이 영혼들을 달래주기로 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남겨진 가족의 물건들을 찾아내 그들이 남긴 흔적을 기리기 시작했다. 벽난로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매일 그들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 후로 이상한 사건들은 점차 사라졌고 부부는 비로소 집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민정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준호도 새벽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폐가에 깃든 가족의 영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이후로 부부는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그 경험을 세상에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폐가를 기꺼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부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위안과 안도감을 주었다. 이상한 것이 꼭 두려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 살며 기묘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 평화롭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집을 떠난 후에 다시 괴이한 일이 발생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일 뿐이다. 세월이 흐르면 또 다른 용감한 사람이다. 기이한 일이 그곳을 찾아올지도 모른다.